우촌TV 1118회 6.25와 이승만 대통령 42회 제3부 서울수복과 대통령의 북진통일 행보 가운데 6년 만에 이어진 서울과 평양 전화를 만나겠습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6년 만에 이어진 서울과 평양 전화. 어느 국군사병이 일선에서 전사하면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며 평안한 마음으로 숨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는 청원을 했다고 손은일 제독이 대통령에게 군목제도 설치를 건의했다. 감리교 목사의 아들인 손 제독은 해군에는 이미 몇 사람의 목사가 종군하고 있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국군 창설 당시 이범석 장군과 군목제도에 대한 상의를 했었다. 그런데 군에는 기독교 신자도 있고 불교와 천주교, 천도교에 다 원불교 신자도 있기 때문에 특정 종교인을 위한 군목제도는 차차 영구에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범석 국무총리의 의견에 따라 그때까지 미루어 왔었다. 그러나 우리 국군의 절실한 요청이 있었으니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한 대로 군목제도를 실시하는 방향을 모색해 보도록 하라고 신 국방장관에게 대통령이 지시했다. 대통령은 평북 정주가 고향인 백낙준 박사를 국무총리에 지명하여 국회에 승인을 요청했으나 부결되었다. 대통령은 당시 조만식 박사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돕고 백 박사를 국무총리로 지명했는데 국무총리는 이북 사정을 잘 알아야 되고 북한 주민들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인물이라 한다는 게 대통령의 믿음이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빨리 복구하고 건설하기 위해서는 건축가와 기술자들이 많이 양성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기술자들은 단기간 내에 철도 복구 작업을 훌륭하게 해내어 외국인들을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기술을 수련하고 연마할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진다면 다른 어느 나라 기술자보다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했다. 그리고 나무를 사랑하며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대통령, 특히 산림을 보호해야 된다면서 농림부 장관에게 나무를 함부로 베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경무대에서도 겨울에 경호원들이 나무를 베어다가 땔감으로 썼다가 모두 구속되어 벌을 받은 뒤에야 훈방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구축함 2척이 도착하여 부산항에 명명식에서 참석했는데 배 이름을 압록강호와 두만강호로 했던 것으로 기억된다. 13일엔 서울 평양 간의 전화가 6년 만에 개통되었다. 곧 서울과 원산, 서울과 함흥 전환도 연결되리라고 한다. 당시 특히 우리나라의 전쟁 고아들을 미군 병사들이 따뜻이 보호해주고 잘 돌봐준 사례들이 있어 참으로 고맙게 느낄 때가 가끔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 처녀들이 얼마나 순결하고 정조관념이 대단한지 모른다. 어느 외국 병사가 반가워서 껴안았는데 그 수치감을 못 이겨 한강에 떨어져 투신자살한 일까지도 있었다. 트루먼 대통령이 반미 푸에르토리코 단체에 속하는 청년에게 블레어 하우스 앞에서 저격당했으나 무사했다. 미국 상원의원 롤랜드 씨가 우리나라의 통일과 부흥 문제를 위해 내한한다. 원래 롤랜드 상원의원은 한국 문제를 성의 있게 도와주려고 애쓰며 공헌이 있는 우리의 친구였다. 롤랜드 의원을 찾아왔던 날 난방시설 불비로 추워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지금도 잊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롤랜드 상원의원에게 유엔이 한국 민족을 분단시킨 선이었던 38선을 다시 만드는 것은 가장 현명치 못한 일이라고 말했다. 트리거버리 사무총장이 몇 주 전 연설하면서 다만 임시적인 선일 뿐이라고 했지만 아무튼 어느 도달이라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우리 애들이 38선을 통과하는데 일주일이나 기다리도록 유엔군이 제지시키지 않았더라면 더 빨리 압록강에 도착했을 것이다. 유엔군과 한국군이 일치해서 북진했더라면 훨씬 희생도 적었고
정가도 더 컸을 것이다. 일주일간을 기다린 것이 상황을 뒤집어 놓게 된 원인이다. 우리겐 군대가 미군들과 청천강에서 합류하기 위해 후진할 때 우리 측에 많은 희생이 있었다. 그런 동안에 적은 많은 무기와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었다. 아무튼 압록강 다리를 폭파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군이 더 손쉽게 내려올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인은 많은 중공군이 압록강 다리를 건너오는 것을 목격하고 놀란 나머지 결국 다리를 폭파해야만 그들을 제지시켰다는 판정을 내렸다. 미국의 유화 정책자들은 중공군을 제지시킬 제2의 최선책은 중국 공산당을 만족시키기 위해 수풍댐을 할애해서 전기를 쓸 수 있도록 약속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것이 어떤 이들을 위한 외교상의 배려였는지는 몰라도 군사적인 계획을 잘 추진시켜야 옳았지 않았을까. 한국인들은 메가더 사령부가 수풍댐을 가지고 흥정을 벌이고 있다는 발표를 듣고 무척 비위가 상했다. 왜냐하면 누구나 알다시피 그 비열한 공산 집단과 상호 협의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놀랜드 상원의원과 동해안을 시찰했을 때 어찌나 혹한이 몰아쳤던지 해안가에도 옅은 얼음이 얼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군들도 제대로 따뜻한 옷을 못 입을 정도였다니 우리 한국 군인들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 고생과 추위 속에서도 우리 국군과 미군들의 사기는 대단히 높았다. 특히 우리 국군들은 거의 통일의 과업을 완수하겠다는 결의에 차 있었다. 미국의 유화 정책은 모두가 우리를 배반하는 것들이었다. 몇몇 군사 전문가들은 보급물자와 장비를 더 많이 공급받을 수 있는 봄까지 싸움을 지연시켜 보려고까지 했었다. 이 전문가들은 압록강에 얼면 중공군들이 더 많은 중장비와 보급물자를 싣고 내려오기가 얼마나 좋은지를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다. 어디로든지 중공군 탱크가 한국 땅에 들어와 돌아다니기 좋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한다. 콘스탄틴 브라운은 11월 7일자 그의 칼럼에서 중공이 그들의 특권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방치해 둘 것인가, 유엔은 만주에 있는 중공의 보급기지에 대한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인가, 그건 군사적으로 가능하지 않은가 하고 지적했다.